예, 그 3월 14일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사에 어떤 게 떴냐면, 자, 한국형 LNG 탱크에 골드스팟 또 생겼다. 5연속 결함이다. 그래서 국책 사업이 필요한다. 라는 내용인데요. 그 LNG 운반선 되게 핫하죠. 네.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그 연료, 특히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이동 수단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선박의 강국, 조선 강국이잖아요. 조선 강국인데 그 조선업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이 LNG선이라고. 아닙니다. 크루즈선이에요. 여행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말고 이제 화물선 중에서. 그렇죠. 화물선 중에서는 가장 비싸고 고부가치, 돈이 많이 드는 게 바로 이제 LNG선인데, 이 LNG라는 게 이제 아시겠지만 리퀴파이드 내추럴 가스, 천연 가스를 액화시킨 거. 액화시킨 그렇죠. 거니까는 액화 기술로 얘를 저온으로 네네네. 액화시키는 거잖아요. 네네. 기체를 고체로 만드는 거니까. 아, 액체로 만드는 거죠.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LNG선의 운반 방식, LNG선의 구조가 뭐가 있냐면, 보면은 왜 바닷가의 부두 같은 데 보면, 평택이나 부산항 같은 데 보면은 천연가스를 담아놓는 이렇게 동그란 통, 커다란 통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스 탱크. 원통. 원통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배에다가, 대형 배에다가, 화물선에다가 동그란 통을 몇 개를 세워놓는 거예요. 아, 아예 동그란 원형 그렇죠. 통도 있는 거구나. 그런 방식을 모스 방식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장방형이 아니고 동그란 구형이기 때문에 가스를 들어가는 운반의 양이 적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원통이 더 크니까. 처음에는 모스 방식이 만들어졌다가 최근에는 최근도 아니죠. 그 다음부터는 다음이 바로 뭐냐면 멤브레인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반 화물선 유조선처럼 돼 있어요. 그냥 박스죠, 박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액화가스 같은 액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액체니까 굉장한 압력, 그 다음에 굉장히 낮은 온도를 네.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뉴스에서 말하는 골드스팟이 생겼다는 거. 콜드스팟. 콜드스팟이 생겼다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크랙이 간 거예요. 금이 가는 거죠. 그러면은 부셔질 수가 있는 거죠. 안정적인 수송이 안 된다는 거죠. 콜드스팟이 부서진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네. 결빙이 외벽에 지금 결빙이 생기는 콜드스팟이라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좀 질이 안 좋은 음. 텀블러 같은 거 보면 그렇죠. 뜨거운 거 넣으면 겉도 뜨겁고 그렇죠. 차가운 거 넣으면 겉도 차가운 그렇죠. 이게 열 전도율이 바깥으로 새어나간다는 그렇죠. 뜻이죠. 단열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보온 보냉이 안 된다. 이제 이런 거니까, 실제로 우리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급식을 안 하고 도시락을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보온 도시락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좋은 도시락, 조금 비싼 도시락은 얇은데 점심 때도 심지어는 저녁 때도 따뜻한 밥과 국을 먹을 수 있었는데, 좀 이렇게 안 좋은 도시락, 싸구려 도시락 같은 경우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녁이 되면 저녁은 식은 밥이죠. 그렇죠. 이 더군다나 천연가스가 나오는 지역이 바로 중동, 열대 지역이 많단 말이에요. 적도 주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하는 가스는 주로 적도 주변에 그렇죠. 있는 데 있는 가스를 수입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냉장고 같은 경우도, 냉장고가 이제 그냥 보통 냉장고가 있고 김치 냉장고가 있잖아요. 근데 김치 냉장고가 더 비싼 이유가 일정한 수준으로, 온도. 그렇죠. 이게 유지가 잘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돈과 시간,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삼성중공업에서 했는데, 지금 기사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기업들의 누적 손실이 수천억 원대에 달한다. 원천 기술 개발 필요성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너무 단기간에 기술 상용화를 추진하려다가 세금 손실과 막대한 기업 피해가 심하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개발은 필요한데 네. 개발을 했을 때 너무 단기간에 개발을 끝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지금 수리 비용이 계속 발생한다는 얘기가요. 네네. 그러면 좀 더 테스트를 많이 해서 완벽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야죠. 더군다나 이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우리도 맨날 뭐 부탄가스 위험하다, 터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양인데. 네. 근데 왜 이렇게 단기간에 개발을 한 건가죠? 아니죠. 단기간에 개발하는 게 아니라 개발을 하고 이제 5년, 6년 된 거예요. 근데 아직 완성형이 안 나온 거죠. 완벽한 기술, 상용화할 만한 기술은 아직 부족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서는 보상이
이 국책 사업이니까 국민의 세금, 기업의 손실이 크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다 알다시피 LNG선은 조선업계에서 LNG선을 만들 수 있는 나라, 만들 수 있는 조선소와 그렇지 않은 조선소가 완전히 차이가 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 만들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 있잖아요. 지금 뭐야 콜드 스팟을 막는 네. 더 완전하고 안전한 운반 방법을 만드는 순간 굉장히 그것이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세계 1위 LNG선, LNG 운반선 생산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지금 2013년 3월이잖아요. 지금 배를 수주하자 만들어 달라고 계약을 해도 최소 2017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밀렸다는 말이죠. 네. 그리고 뭐 그 친환경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LNG에 대한 수요는 더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외국에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도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산업이 그런 게 있잖아요. 초기에는 원천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네, 원천 어쩔 수 기술, 없이 로열티를 지급해서 네. 그걸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네네. 이제 대표적인 게 퀄컴, 스마트폰. 그 이전에 무선 핸드폰에 다 들어가는 게 퀄컴 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기억하기로도 80년대에서부터 카폰이라는 게 등장했을 때도 퀄컴 그렇죠. 칩이 들어가 있고. 네네. 그럼 야, 그 퀄컴 칩 우리나라에서 개발 못해 반도체 강국이라면서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퀄컴 칩을 계속 그걸 쓰고 있는다는 그렇죠. 거는 그 원천 기술 개발에는 굉장한 기술, 네. 굉장한 노하우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쉽사리 우리 자체의 개발로는 개발을 하기에는 이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퀄컴 같은 경우는 저 대학 다닐 때 보통 입사 시험 보면 시사상식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CDMA 방식이 뭐냐? 그래서 코드 다중 분할 방식인가? 하여튼 그걸 외웠단 말이야. 근데 그때 퀄컴은 쉽게 얘기하면 요즘은 스타트업, 벤처였어요. 벤처 네. 기업인데 CDMA 기타 등등 몇 가지의 특허권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죠. 모든 핸드폰에 다 네네. 그게 다 들어가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핸드폰뿐만 아니라 이동해서 하게 되는 휴대용 기기에는 거의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아까 이제 LNG선에 나와 있었던 문제, 콜드 스팟 이 문제만 해결하면 네. 그 세계 조선소 시장의 판도 자체가 달라져요. 지금도 우리가 1등, 2등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되게 압도적인 1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핸드폰에서 말씀하셨는데 네. 핸드폰 보면 처음 나왔을 때 왜 충전하는 그 잭 네. 있잖아요. 지금은 A타입, B타입, C타입 나왔는데 그때 LG랑 삼성하고 현대가 다 달랐어요. 그 우리끼리 표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건 사실 돈이 별로 안 돼.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 지금 말씀하셨던 퀄컴의 CDMA라든가 이런 골드 스팟을 해결하는 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좀 요즘 그 우리 5G 많이 하는데 그 와이브로 같은 경우, 네. 와이브로 같은 경우는 광대역 그 초고속 인터넷 망이잖아요. 뭐 제가 그런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필요가 없어. 그런데 미국, 유럽, 중국, 인도 이렇게 평야 지역이 많고 국가 간의 지역이 넓은데 네. 이런데 되게 압도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KT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이거 굉장히 많은 돈과 시간과 인력을 투자해서 그걸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원천 기술화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의 뭐 퀄컴이라든가 이런 회사에 주는 로열티를 우리도 회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기사에 따르면 네. 개발을 했고 네. 일단은 배에 장착을 했다는 거잖아요. 하고 있는데 수리하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계속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근데 5년째 수리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도 이거를 완벽하게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렇죠.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긴 한데 네. 우리 기술로 네.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는 깔끔하게 포기도 하고 아 이게 정말 조금만 더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거기다 돈을 더 투자를 하든지 기술자를 더 기술자를 더 투입을 하든지 하면 되는 건데 이게 기사가 되는 요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걸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언젠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프랑스 회사가 있어요. 네. 프랑스 회사에 로열티를 얼마나 내냐면 대가격, 선가의 5%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한 대당? 그렇죠. LNG선이 매년 뭐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대 건설할 때 대당. 아니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핸드폰이 100만 원이야. 100만 원인데 퀄컴에 우리가 주는 게 40만 원이야.
그럼 원천 기술 우리가 갖고 오는 게 훨씬 더 이득이지. 그렇지. 근데 내가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사는데 퀄컴을 쓰는 게 5천 원이야. 개발비가 5천억이야. 그럼 그냥 로열티를 쓰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 같은 건 뭐냐면 이러한 지금 보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디젤, 가솔린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뭐 이런 거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당분간. 네. 그 다음에 자동차는 보통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해가지고 뭐 20년도 타기도 하지만 보통 10년 안쪽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배는 보통 만들어지면 20년, 30년 동안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러한 기술이 있으면 최소한 30년 이상 간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30년 이상 가는데 5%밖에 안 하는데 5년 동안에도 몇 천억을 넣었어. 그리고 이거 기술을 우리가 완벽하게만 만들면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데 이 돈 아깝다고 5% 아깝다. 지금 여태까지 몇 년 들어갔는데 수천억 들어간 게 아깝다라고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이후에 국가 경쟁력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데 정말 그 문제 파악하는데 네. 곧 파악하고 곧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게 정말 보증이 된다라는 판단 그게 있으면 계속 가는데 아 정말 우리는 아무리 해도 죽었다 깨나도 안 되겠어 라고 하게 되면 더 많은 손실이 일어나기 전에 손절하는 게 낫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사실 장단점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LNG 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1등과 2등의 격차를 압도적인 1등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거는 개발해야 된다라고 봐요. 물론 이렇게 개발하다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역전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건 개발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비디오 요즘 비디오 잘 안 쓰지만 비디오 같은 경우는 VHS 방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소니의 베타맥스 방식, 베타 방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쟁하다가 소니가 졌거든. 그 다음에 키보드의 방식,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이제 인터넷 접근할 때 익스플로러랑 내비게이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경쟁에서 밀리거든. 물론 그런 과정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더 해서 압도적인 1등이 되면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불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국책 사업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네네. 세금으로 되는 건데 네. 세금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네. 무한정으로 나오는 화수분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 LNG선에 있는 이 탱크를 개발하는데 과도하게 많은 돈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개발 비용으로 책정되는 것들이 다른 쪽에 지원하는 금이 적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적어지거나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정책의 문제, 선택의 문제인 거죠. 탈원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와 같은 것처럼 장단점은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런 거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래서 위험이 많으면 당연히 그 수익 부담. 근데 이게 전 세계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엊그제도 얘기했듯이 반도체에서 패밀리스 반도체 지금 GPT 챗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반도체가 또 필요하더라고요. 메모리. 네. 그러면 이런 쪽을 우리가 선도할 수 있게 이런 쪽을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여기를 더 지원을 해주느냐 저쪽을 지원을 해주느냐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정책적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선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가질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이 우리나라가 로비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미래를 보는 정책에 의해서 그 선택과 지원 이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하는 게 사실 비용 대비 이게 효율성과 가성비의 문제잖아요. 여태까지 한 5천억 정도가 들어간 거야. 한 5, 6년 동안. 그럼 1년에 한 1,000억 정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1962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의 1,000억이 아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국가 규모에서의 1,000억이면 물론 말씀하셨던 대로 다른 데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좀 지원해야 되지. 좀 느긋한 마음으로 좀 봐야 되지 않냐. 근데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런 거죠. 이 신문 기사가 신문에서 이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다.
하지만 전망에 대해서 좀 공평한 시각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 그 지상파 DMB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국제 표준이거든요. 국제 표준인데 단말기당, 그러니까 핸드폰 한 대, DMB 기기 한 대당 0.14센트 정도, 1센트 정도를 받아요. 그런데 그래서 2020년까지 900만 불, 약 1000만 불 정도. 그러면 이것도 지금 DMB에 투자한 돈의 몇 배를 걷어들인 거거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기술을 개발하다 보면 파생되는 기술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뭐야? 국가 과학의 기초 체력을 만드는 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나사를 중심으로 해서 뭐 달나라 달 탐사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제로 달 탐사에 실패하고 그랬지만 거기서 만들어진 파생되는 기초적인 과학 기술, 원천 기술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막 대학에서 막 이공계보다는 아이들이 공부 좀 잘하는 친구들이 의대 가려고 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국가 정책적인 것과 좀 관계가 있는 거죠. 만약에 국가에서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조금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하면 이공계에 대한 전망, 기초과학에 대한 전망, 이제 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너무 단기적으로. 그렇죠. 단기적으로 봐서 야 손해가 많다. 이거 안 될 것 같아. 포기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인 기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성급하게 굴어서 실패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예를 들어서 벤츠, BMW 이런 그 독일의 수입차들 걔네들은 자동차를 100년 이상 만든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1억짜리 차를 팔면 사실 1억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원가는 굉장히 적어. 하지만 그것을 현대자동차나 우리나라 국산 자동차나 다른 자동차들이 극복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또 지금 말한 로열티를 얘기했잖아요. 이 로열티가 L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R로 시작하는 로열티가 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상표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데 그냥 벤츠야. 똑같은데 핸드폰은 삼성이야.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마찬가지야. 그냥 애플이다. 이제 이런 브랜드화, 그러니까 국가 브랜드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뭐 지금이야 BTS나 K-팝, 그다음에 우리나라 드라마들, 우리 세계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20년, 30년 전에 뭐 대장금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뭐 그 이전부터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 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긴 호흡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네.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